오늘은 이치권리 법제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.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치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. 스페인 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.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치권리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.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치권리 법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 그런데 이치권리를 법제한다면 다음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자, 해당 글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있었던 실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고, 그런데 판례를 소개하였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치권리를 법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다음 근거들을 통해서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단입니다. 먼저 이치권리를 법제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될 수도 있다.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 예를 들어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.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이치권리를 들어 자신의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해 그 후보자가 관한 정보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워서 그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. 그래서 첫 번째 근거로 알 권리 침해를 들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근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째,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.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,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렸다고 가정해보자.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. 이럴 경우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두 번째 근거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예를 들고 있었고, 예를 통해서 이해를 조금 돕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근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째,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. 같은 정보에 관해 어떤 사람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고 해당 정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. 또 한편 다른 사람은 해당 정보를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 이칠 권리를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.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 식사를 하였다는 정보는 공적 정보일까 사적 정보일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. 이렇듯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질 것이다. 자, 세 번째 근거로서 적용 범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. 자,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그러므로 이칠 권리를 성급하게 법제하려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의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칠 권리를 법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. 그래서 여기서는 대안으로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이칠 권리 법제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.